오늘은 새롭게 개통된 고속도로를 이용해 당일치기 트레킹 여행을 다녀오려 합니다. 오늘 이용할 고속도로는 한반도 내륙을 가로지르는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 중에 용인 구간이 25년 1월 1일 드디어 새롭게 개통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최초 120km까지 달릴 수 있는 구간인데요. 용인 분기점에서 남한성 분기점까지만 허용되는 포천 세종고속도로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가려는 목적지까지 KTX와도 시간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문을 연 처인 휴게소에서 잠시 쉴 겸 커피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휴게소 1층에 들렀을 때는 편의점과 간식 가게들이 건물 안에 있어 따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좋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상공형 휴게소로 양방향 통합이 되어서 그런지 더 쾌적해 보이고 공항처럼 느껴졌습니다. 2층에는 음식점들도 있어 여행 전 끼니를 해결하고 출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복도를 걷다 보니 3층에 비즈니스 라운지도 있네요. 라운지 이름은 웰핏 라운지인데요.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서 잠시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2층으로 내려와 쭉 가보니 광장으로 나가는 길도 있어요. 포토존을 지나 광장 쪽을 바라보니 신기한 게 있네요. 가까이 가보니 헬리콥터처럼 생긴 커다란 드론인데요. 훗날 드론 택시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날도 오겠네요. 이제 커피를 사려고 커피집에 들어왔는데요. 인테리어가 엄청 깔끔하죠? 출발부터 새 고속도로, 새 휴게소, 새 커피집을 들르니 여행 출발부터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맞아요. 네, 맞아 오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놀랐던 건 문을 열고 나와보니 이제는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시대네요. 주문을 하시려면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쾌적한 고속도로로 1시간 40분을 달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북 제1경인 진남 교반 다리인데요. 여기 다리에서부터 오늘의 트레킹 시작할 겁니다. 알록달록한 다리를 건너면서 무심코 다리 아래를 보니 흐르는 강물이 정말 맑더라고요. 트레킹 여행을 다니면서 언젠가부터 물을 꼭 구경하게 되었는데 맑은 물을 보면 뭔가 힐링이 되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멋진 다리를 다 건너면 오른쪽 주차장 끝에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문경 오미자 테마터널 안내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오면 매표소가 나오는데요. 먼저 갈 고모산성은 입장료가 없지만 전망대를 보고 내려와서 오미자 터널도 방문할 예정이라 저는 표를 미리 구입했어요. 입장료는 3,000원이고요. 여기서 전망대는 오른쪽 오르막길로 가시면 되고요. 갈림길에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코너를 돌자마자 멋진 무늬를 입고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마치 마차가 다닐 법했을 관리가 잘 된 아담한 돌들이 어우러져 있는 고모산성길은 걷고 있으니 자연이 주는 편안함이 있는데요. 하지만 편안한 마음과는 달리 과거 이곳은 아주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길 끝에는 늠름하게 쌓여진 진난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진 인생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산성 주변으로 야간 경관 조명을 구성하여 좀 더 색다른 모습도 구경할 수 있다 하네요. 진남문을 지나 전망대까지는 2개의 길이 있는데요. 문을 통과하면 길 따라 완만한 길이 있고 가파른 성곽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곽 위로 올라오니 한눈에 보이는 경치가 방어하기 참 좋은 것 같네요. 가파른 성곽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 보기로 해요.
성벽 가까이에 가니 오르기 정말 힘들 것 같이 높이 쌓여 있네요. 벽 앞쪽으로는 멋진 경치도 슬슬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고모산성 남문인데요. 성곽을 따라 가시면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갈림길로 내려오셔야 하고요. 성문을 지나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성 안에 들어와서 걸어보니 생각보다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패딩이나 바람막이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얼마 걸리지 않아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울타리와 갈대의 시야가 가려서 오히려 성벽 앞에서 보았던 경치가 더 좋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산세가 품고 있는 기운은 좋아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옆으로 조금 더 가보니 성벽 위로 걷는 길이 있더라고요. 저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물 위로 헤엄치는 새들을 보니 또다시 평화로운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길끝은 울퉁불퉁하고 낭떠러지라 걸으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복귀해 볼게요. 아까 올라올 때 경사진 곳으로 왔잖아요. 내려갈 때는 완만한 길로 내려가 볼게요. 다시 성문을 지나고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길과 만나는데 두 번째 오두막 앞에 작은 건물은 성황당입니다. 옛 조상들이 고개를 넘기 전 이곳에서 안녕을 기원했던 것 같네요. 복귀하는 길 왼쪽으로는 문경과 예천 지역에 남아있던 마지막 주막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길손들의 술과 식당 및 여관을 겸한 곳이라 하네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진남문으로 복귀했고요. 아래에 있는 오미자 터널도 간단히 둘러볼게요. 오미자 터널은 1956년 건설되어 운행이 중단된 문경선의 점천군에 위치한 석현 터널인데요. 길이는 540m예요. 경북 팔경중 고모산성과 토끼비리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간단히 구경하기 좋은데요. 특히 터널에는 이쁜 조명들을 설치해 두어서 지인과 인생사진 찍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터널 중간에는 오미자차와 와인을 구입하고 시음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테이블도 있고요. 중간에는 전망대 같은 포토존도 있어 쭉 길게 뻗어진 터널 경치와 잘 빚어진 도자기 그리고 재미난 캐릭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경하며 걷다 보니 앞쪽에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뭐가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가까이 가보니 마지막 구간에는 영상과 노래가 나오는데 뭐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이곳이 프로포즈하는 장소로 기획되어졌다 하네요. 다 구경했으니 이제 돌아가 볼게요. 아래 철도 따라 쭉 따라오니 하트 조형물이 있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드디어 개통한 아찔한 신상 출렁다리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곳은 문경종합온천 주차장입니다. 신상 출렁다리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요. 뒤를 돌아서 왼쪽으로 가시면 강 건너 산 위 관산정까지 오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시골 풍경을 가로지르는 저 다리를 건너면 돼요. 지금 다리 위를 걷고 있고요. 그냥 길 따라 쭉 걸으면 작은 카페 옆으로 길이 있어요. 여기 길로 들어가시면 위로 올라가실 수 있는 나무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의 초반 경사도는 약간 있는 편이지만
10분 정도 올라가시면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이 나오는데요. 일단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계단이 끝나자 멀리서 보이던 관상정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문경읍내의 풍경 뒤로 소백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한 주울산의 자태가 매우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주울산과 그 뒤로 조룡산 사이에 있는 역사의 여한과 수많은 사연이 있는 이번 코스의 하이라이트 장소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더욱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조금 더 걸으니 멀리서 보이던 조형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층 한층 오를수록 바람 세기에 비례해 심장 박동수도 올라가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맨 꼭대기층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복명산 출렁다리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임에도 바람이 너무 세서 다리가 무지 흔들리는데요. 그래도 양옆에 튼튼해 보이는 와이어줄을 보니 믿어보려고요. 다리 길이는 160m로 바닥이 뚫려 있어 한 발 내딜 때마다 오금이 저리는 것 같은데요. 다리 중간에는 둥그렇게 전망을 구경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확실히 정자에서 보던 경치보다 높은 곳에 있어 문경읍내의 풍경이 눈에 더 잘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리는 꽤 출렁거렸지만 저 멀리 소백산맥 중심부에 장엄한 풍경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출렁이는 다리가 싫으신 분들은 길 아래에서도 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리 건너편에서 보는 풍경이고요. 이제 다시 다리를 건너볼게요. 복명산 출렁다리는 특이하게 한옥풍으로 되어 있어 다른 출렁다리보다 좀 더 한국적이고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뒤에 있는 멋진 산세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장엄한 주울산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이제 하이라이트인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하산을 한 뒤 온천 주차장 바로 앞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칼바람을 맞으며 높은 곳에서 긴장해서인지 시골 청국장이 깔끔하고 맛 좋았습니다. 목적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 옆 도로길을 따라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전에 편의점에서 물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따라 들어가자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림 같은 거대한 기암괴석과 성곽다리가 나오는데요. 성곽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문경세제 제1문 주울간입니다. 제1문인 주울간의 이름은 출렁다리에서 보았던 주울산이 동쪽에 우뚝 솟아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연 경관이 좋아 걷기 좋은 이 길도 치열한 전투가 많았던 곳인데요. 그런 분들 덕분에 이곳에서 여유롭게 걷지 않나 싶습니다. 잘 정돈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영화를 찍는 세트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극 드라마는 다 이곳에서 촬영을 했다 보면 되는데요. 입장했던 당일에도 촬영이 있어 표를 끊을 때 공지를 해주시더라고요. 매표소는 바로 옆에 있고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입니다. 그런데 문경세제 입구에서 매표를 하고 전동차를 타면 이 오픈 세트장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걸어오는 동안 볼 수 있는 풍경이 이뻐서 걸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오픈 세트장 매표를 하고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안으로 들어오니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으면 사극 드라마 주인공들이 집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요. 여기는 양반 가옥을 재현해 놓은 세트장입니다.
들어오니 연못도 있는데요. 이 다리를 2번 왕복하면 좋은 일이 생기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다리를 건넌 여러분은 이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양반집을 나오니 광화문을 재현해 놓은 세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구경을 하니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안쪽으로는 이곳에서 촬영했던 드라마들을 전시해 놓은 작은 전시관도 있습니다. 다시 오픈 세트장 입구로 복귀해서 이제 이 건물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3km. 이 건물까지가 3km. 주훌관으로 가는 길목은 아름다운 풍경과 특히 물이 맑아 구경거리가 많은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문경세제의 제는 고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도 넘기 힘든 고개라 해서 세제라고 되었다 하는데요. 특히 옛 선조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까지 가는 길은 대표적으로 3가지 길이 있었는데 좌로는 추풍령, 우로는 중령, 중로로는 문경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추풍령으로 가면 낙엽처럼 떨어지고 중령으로 가면 쭉쭉 미끄러진다 하여 중로인 문경세제로 넘으면 경사를 전해 듣고 새처럼 비상한다는 미신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거쳐 지나간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합니다. 이곳은 조령 윈터입니다. 과거 호텔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의 터인데요.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에 편의를 제공했다 하네요. 지금은 이렇게 문과 문 사이마다 우리들에게 휴식을 주며 출출함을 달랠 수 있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길 따라가던 중 사람들이 붐벼 있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과거 왕건의 촬영지인 이곳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네요. 다시 열심히 삼관문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걸으시다 보면 이렇게 돌로 쌓여진 소원 성취탑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만 가시면 관문이 나오는 표시이니 좀 더 힘을 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섬뜩한 경고를 주는 산불 조심이라 써져 있는 비석입니다. 주울산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빨간 글씨로 강조한 것을 보니 주울산을 정말 아꼈나 보네요. 비석에서부터 조금 더 걷자 길목 위를 늠름하게 지키고 있는 성곽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이 관문인 조국관입니다. 주차장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요. 성곽 규모는 작지만 위치가 좋아 이 길 아니고서는 통과할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조국관을 지나니 이정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멀리 쉼터도 보여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간식 드시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3관문까지는 3.5km가 남았고요. 이제부터는 점점 경사도가 높아져요. 시간을 보니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3관문까지 찍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관문을 지나면 장승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치 제가 진짜 장원시험을 보러 가는 착각이 드네요. 일몰 시간 때문에 촉박해져서 걷고 뛰고를 반복하니 이제 3관문까지 2.1km가 남았네요. 그리고 해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길을 지나면 다시 휴게소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발길이 드문지 이미 문은 닫혀 있더라고요. 3관문까지는 아직 좀 남아있고 해발도 급격하게 높아지니 쉬지 않고 걸어오 볼게요. 끝없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3관문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정표에 소원 성취탑이 나왔으니 조금만 힘내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원탑 이정표부터는 완전히 산길이고요. 그 산길 따라 올라오니 비석이 나오는데요.
낙동강 발원지더라고요. 이 작은 웅덩이가 그 큰 강이 된다 하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여러분 하시는 일도 낙동강처럼 심이 창대해지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니 저 멀리 소원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가까이 가보니 제일 큰 소원탑인 것 같습니다. 소원탑 옆으로 길이 나 있고요. 이제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 좀 빠르게 걸어볼게요. 오르막 끝에는 아까 큰 길과 만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아쉽게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지만 올라오면서 삭과 부엉이를 봤어요. 드디어 저 끝에 삼관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관문부터 40분 걸려서 삼관문 조령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650m로 문경세제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요. 현판에는 영남 제3관이라 써져 있네요. 삼관문 지나 내리막길로 내려오니 오른쪽에 멋진 비석이 보이는데요. 비석에는 백두대간 조령이라 쓰여져 있네요. 다시 한번 웅장함을 품고 삼관문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볼게요. 기대봉도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바로 복귀를 해야겠습니다. 이곳에서 1관문까지는 6.5km 정도 되는데요. 빠른 걸음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면 내려갈 수 있지만 해가 저물고 있으니 내려갈 때도 걷고 뛰고 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는 오른쪽 금의 환영길로 내려가면 돼요. 다시 이 관문을 지났는데요.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 못 보던 것들이 보이네요. 주위가 깜깜해질 때쯤 저 멀리 1관 주울관이 보이기 시작하니 안도감이 생기네요. 무사히 1관문을 지나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실 분들은 제2주차장 입구에 있는 문경세제 도립공원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이곳 버스 정류소에서 오늘 트레킹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